자, 세계사 수업 제국주의와 민족운동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백인의 짐이라는 건데 보면 일단 뭐가니? 백인들이 지금 산을 오르고 있어요. 산을 이렇게 시빌리제이션 문명이죠. 문명이라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인도 사람 같고 중국 사람 같고 아마 뭐 아프리카 흑인들 같아 보이죠. 당시 제국주의에서 백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백인들은 저 미개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흑인들 이들을 데리고 자기네들 백인이 이 산을 오르서 문명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흑인과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문명화를 시켜주기 위한 고귀한 일을 해주고 있는 거다. 백인의 짐, 백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그게 제국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의 짐. 자, 오늘 배울 내용 열강, 서양 열강의 대팽창, 그래서 아프리카의 분할, 아시아의 침략, 아프리카 분할, 아시아 침략,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의 등장. 개념은 식민지를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 팽창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서양에 있는 그 국가들이 이제 유럽에서 만족을 못하고 식민지를 넓혀 나가요. 왜 식민지를 이렇게 넓히고 대외 팽창을 했느냐? 일단 자국 내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또 더 큰 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투자처가 바로 식민지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침략적 민족주의, 자국만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 우리 뭐 영국, 우리 프랑스, 우리 독일, 우리 민족만 잘 살자.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침략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 진화론, 인종주의.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는 국가가 우등한 국가와 우열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진화론이라는 건 다윈이 제시를 했죠. 찰스 다윈이. 다윈이 제시를 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잖아. 그 뭐 열등한 존재들이 이 중에서 일부 우등한 존재들이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자연 도태되었다. 적자 생존. 그리고 자연에 그 적응한 사람들은 생존을 했고 자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 도태되었다. 이게 진화론인데 그걸 국가에다가 적용한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적응을 잘 했던 국가는 자기네 같은 서구 열강들이고 적응을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있다. 인종주의. 이때 얘네들이 그 인종에 대해서도 되게 차별적인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뭐 흑인들은 더 열등하다. 특히 이때쯤에 이거를 되게 좋아해.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두개골을 되게 중요해서 아시아의 두개골은 어떻게 생겼고 흑인의 두개골은 어떻고 백인은 어떻게 생겼다. 그래서 백인의 두개골이 뭐 생물학적으로도 더 뛰어나고 우리는 인종적으로도 우수하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펼칩니다. 그런 것들이 막 박사 학위를 받고 막 이렇게 막 되면서 이제 정복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 제국주의적 침략을. 자, 제국주의의 등장의 경제적 배경. 나는 어제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실업자들의 집회를 방청했다. 그곳에서 빵을 달라고 외치는 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제국주의가 중요함을 더욱 확신했다. 나의 포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우리는 대영 제국의 4천만 인구를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지키고 과잉 인구를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고 또 공장이나 광산에서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내란을 피하고 싶다면 당신은 제국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세실 로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 이렇게 빈민들이 생기는데 빈민들이 생기는 거를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제국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분할,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선 아프리카로 쳐들어갑니다. 영국은 아프리카의 종단 정책 위에서부터 내려가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프랑스는 횡단 정책. 이 얘기는 언젠간 만난다는 거겠지.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영국은 이렇게 하고 프랑스는 횡단하면은 만나겠지. 그 만난 곳이 바로 파쇼다라는 곳입니다.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의 충돌입니다. 둘이 만났어요. 근데 전쟁 직전까지 갔거든. 결국에는 이거는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타협을 봐요, 서로. 열강의 아프리카 부달, 모로코 사건. 독일하고 프랑스가 모로코에서 충돌을 하였습니다. 독일은 좀 후발주자라고 했었지. 그 비스마르크의 통일 이후니까 독일은 좀 후발주자로서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하고, 그리고 비렐름 2세라는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대외 팽창을 시작을 해.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그 제국주의적인 침략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했다고 해요.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좀 내실을 다지자 뭐 이랬는데, 비렐름 2세는 이 젊은 황제는 비스마르크를 내쫓고,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랑 싸울 준비를 하죠. 모로코 사건. 아프리카가 진짜 완전 다 열강의 식민지화 됩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나라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이 두 나라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식민지가 됐다고 해요. 식민지 경영, 아프리카인들을 농장 경영, 광산 개발에 동원하면서 그들의 아픔 속에서 유럽은 잘 살게 됐죠. 지금도 유럽이 잘 살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못 사는 거는 이때 이 원인이 좌우를 많이 하죠. 자, 파쇼다 여기입니다. 영국의 정책과 프랑스가 파쇼다에서 충돌을 한 거죠. 그리고 모로코 여기. 이번에 그 월드컵 때 그 4강 갔던 나라 그 모로코예요. 모로코는 보면은 프랑스령이잖아. 그치? 프랑스령인데 여기 이제 독일하고 충돌을 했던 곳이죠. 모로코가 축구를 뭐 이번에 4강 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지네딘 지단이라고 축구 선수, 프랑스의 국민 영웅이잖아. 그 사람 축구 정말 잘했던. 근데 그 사람도 원래는 모로코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 맞을 겁니다. 아마 그게 뭐 지단이라던가 뭐 그 프랑스의 뭐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 몇몇 있어요. 이 프랑스령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축구를 했던 아프리카 출신들. 자, 다음 열강의 아시아 식민 지배. 영국, 인도,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 연방은 다 먹은 거야, 영국이. 이때 막 대영 제국. 멋있지, 이름만 들으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는 영국이 식민지가 얼마나 많으면 지구 곳곳에 식민지가 있어서 어딘가에는 해가 떠 있다는 거야. 영국이 해가 져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 식민지에는 해가 떠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그러 불렸는데 그만큼 남의 나라 많이 쳐들어갔던 얘기입니다. 미얀마, 말레이 연방을 지배했고, 그리고 인도의 면 공업을 파괴합니다. 인도를 식민지화해서 아편 재배하죠. 인도에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했고 인도네시아에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지었다. 프랑스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 그래서 프랑스는 뭐 베트남 쪽, 베트남 그 옆에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을 다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영국은 그 반대쪽 서쪽에서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 미얀마, 말레이시아 쪽 이런 데를 또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쪽에 있고 프랑스는 동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만난 곳이 바로 타이죠. 태국. 그래서 타이는 식민 지배를 안 받아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다 보니까 또 무력 충돌할 것 같은 거야, 여기서. 그래서 얘네는 그냥 독립국으로 놔두자. 물론 타이 왕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좀 개혁 정치도 좀 하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는 식민 지배를 안 받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 거, 영국은 이쪽.
이렇게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원래 에스파냐권이었는데 에스파냐랑 경쟁해서 승리해서 필리핀을 또 식민지화합니다. 아시아 전역이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죠. 이 식민지 이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이 얘기입니다. 인도, 미얀마 병합하고 말레이시아 쪽. 이제 여기가 태국이잖아. 여기는 놔뒀습니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 프랑스가 먹었어요 이때. 이 프랑스가 뭐 조금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은 프랑스가 이때 베트남 쳐들어갈 때 요거 만들 때 베트남 쳐들어가잖아. 베트남이랑 싸우는데 이 베트남이 그때 다급해서 청나라한테 구원군을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 그래. 원래 청나라가 베트남을 이렇게 속국처럼 여기고 있었거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 청나라 군대가 파견돼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거든. 조선에서도 이 청프 전쟁에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때 파견을 가자 조선에 요런 사람이 기회다. 청나라 군대가 갔으니까 우리가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완전 내쫓고 권력을 잡아보자. 이런 걸 일으키기도 했어요. 뭐 이건 그냥 참고로 한국사에서 한번 들어봤을 테니까 참고로만 알고 있읍시다. 자, 프랑스 하여튼 뭐 다 먹어버리죠. 다 지내가지고 뭐 네덜란드, 여기 미국 이렇게 아시아 전역이 찢어지게 됩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교과서 좀 볼게요.